민코인 채널은 코인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민코인 특성상 러그풀을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안녕하세요, 애들아빠입니다. 며칠 동안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조금 시장이 너무 소강 상태거나 하락할 때는 조금 쉬시는 게 어떻겠냐 하고서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 만에 또 약간 회복이 되는 듯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밈 시장은 조금 횡보하면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서 요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다시 한번 불장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진입하는 과정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조금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을 봐야 되나.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러그 피하는 법 해가지고 올린 게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고 막 그러려다 보니까 놓치고 그리고 빼먹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자세하게 길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봐주시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무슨 코인을, 무슨 토큰을 살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저조차도 그날 무슨 토큰을 사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자, 어떤 토큰이 저도 몰라요. 제가 알면 제가 벌써 졸업을 했겠죠. 근데 이 GMGN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일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CA를 어디선가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 CA를 딱 이제 여기 CA 이런 게 CA죠. 토큰의 고유 주소가 CA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CA를 얻어와서 GMGN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코카콜라라는 토큰을 딱 받았습니다. 이게 화면이 떴어요. 자, 뭐부터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얘가 750 막 1빌에 있을 때 영상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갑자기 9M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예를 들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게 코카콜라라는 토큰이 떴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볼 거는 얘의 태생이 어디냐에 따라서 일단은 인기도가 최근에는 많이 갈립니다. 최근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전부터 그렇게 갈립니다. 태생이라는 거는 이 토큰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지금 러그를 치고 있죠. 순식간에 지금 러그를 치고 있습니다. 얘도. 네.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펌프펀 출신인지 아니면 문샷 출신인지 아니면 문샷은 덱스 스크리너가 만든 이런 펌프펀 플랫폼이죠. 펌프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은 레이디움에 직상장을 한 건지, 직상장이라는 의미는 레이디움에 바로 토큰을 자기가 만든 거를 바로 올리는 거예요. 펌프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금이 모여야지만 그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되면서 펌프펀에서 레이디움으로 진출을 합니다. 자, 레이디움에 진출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펌프펀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문샷도 마찬가지고요. 그 2부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을 하는 단계가 이제 레이디움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졸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은 조금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고 그냥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분들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GMGN 상에서는 여기 add liquidity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움의 직상장을 한 겁니다. 레이디움의 직상장을 하는 것과 펌프펀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레이디움 직상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토큰 배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발자가 토큰을 99% 가지고 1%만 시장에 풀고 자기가 99%를 가지고 토큰을 통제하는 그런 토큰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펌프펀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토큰들이 다 이런 형태였어요. 직상장하는 형태. 근데 펌프펀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죠. 펌프펀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여기 모습이 네,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펌프펀이 이렇게 알약 표시죠. 예, 알약 표시가 뜨면서 이게 펌프펀 출신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약을 누르시면 펌프펀에서 자금 모집을 했던 뭐 모집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예,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의 본딩 커브라고 하는데 100%의 자금이 모집된 뒤에 이제 레이디움 프리미어 리그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떠 있으면 예, 펌프펀 출신이고, 문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달 모양이 있죠, 노란색으로. 그래서 어쨌든 문샷도 펌프펀 같은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애드리퀴드는 직상장이라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다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럼 엄청 위험했겠네요. 네, 엄청 위험했고 러그가 판을 치고 지금 같은 펌프펀드 러그를 치지만 더 스펙타클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나마 펌프펀이 나오고 나서 뭐 다른 걱정할 거 없이 대부가 러그를 치냐 안 치냐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뭐 코드도 문제도 있었고 분배 문제도 있었고, 뭐 분배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요. 어쨌든 너무나 조사할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펌프펀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유도, 인기가 많은 이유도 이런 사용자들의 불안한 그런 상황을 해소해줬기 때문에 펌프펀이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좀 말이 길었는데 오늘은 좀 말을 길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직상장하는 토큰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토큰은 직상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는 펌프펀에서 모집한다? 이거는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가 모든 토큰을 통제하고 나 안 팔 건데 이름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런칭할 때는 펌프펀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런칭하는 이런 직상장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런칭하냐에 따라서 펌프펀이 맞을 수도 있고, 네, 직상장하는 레이디움으로 직상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현재는 대부분 99%의 토큰들이 펌프펀 출신이고 펌프펀 출신인 것들을 선호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았고, 자, 이 옆에 오른쪽에 보면 러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러그 가능성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273번 런칭해서 273번 러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갑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지갑 만약 예를 들어서 A에서 런칭해서 러그를 하고 그 A에서 런칭했던 자금을 B로 이동했는데 B에서 런칭을 또 했다 러그를 하고, 이런 모든 지갑들이 GMG에는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런칭을 했지만 러그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딱히 믿을 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토큰을 런칭하는 일반인들이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러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이 런칭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사주지도 않고 별로 인기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 거래도 없고 그냥 빼야겠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러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제 이거 잘 될 것 같아서 또 런칭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스나이퍼, 블루칩, 탑10 뭐 이런 게 있는데, 스나이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스나이퍼는 70명 중에 토큰이 런칭하고 첫 구매한 70명 중에서 18명이 아직 팔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블루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GMGN이 지정한 몇 개 잘 나가는 토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파트코인도 굉장히 잘 나가는 토큰 중에 하나죠. 이런 토큰들을 블루칩으로 지정을 합니다. 괜찮은 토큰이다 라고 지정을 해놔요.
그러면 그 블루칩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홀딩하고 있는 홀딩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홀딩 유저들이 이 코카콜라라는 토큰을 얼마나 샀느냐의 비율인데,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좀 낮은 참고자료로, 신뢰도가 낮은 참고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탑10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탑10 홀더 탑10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홀더 비율이 1위부터 1위부터 10위가 네, 몇 퍼센트, 전체 토큰의 몇 프로 비율로 갖고 있느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보실 거는, 자, 이거 직상장한 것 중에서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상장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이라는 건 LP죠. LP 설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펌프펀에서 레이디움으로 갈 때의 초기 유동성은 무조건 79솔입니다. 예,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펌프펀 출신들을 보면은 여기 1 나와 있는 숫자에 79솔이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상장하는 토큰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런칭할 때 1솔만 넣었어요. 예, 1솔만 넣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사도 가격이 미친듯이 펌핑을 하겠죠. 이 부분, 가격과 LP의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본적인 제가 올려놓은 것들 있죠. 기초 강의들을 보시고 나서 좀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토큰을 조금만 사도 가격이 아니고 시총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초기 유동성도 직상장의 경우는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99%의 토큰이 펌프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펌프펀 출신 토큰을 사실 때는 사실 이 부분을 보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자, 제가 주로 보는 것들 위주로 당연히 설명이 될 텐데, 저는 홀더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네, 홀더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 자료로 쓰기가 뭐한데, 이 GMGN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빨강색이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바탕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내부자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느낌표가 떠 있잖아요. 느낌표는 그냥 러그했던 거에 참여했던 부지갑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토큰 생성자 부계정, 스나이퍼 계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위험을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이 코카콜라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아, 이거 사기 토큰이네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홀더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안 달라졌네. 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홀더, 이거 그냥 일반적인 제가 잘 모르는 토큰입니다. 렉시라는 토큰이고, 자, 런칭 시간이 13시 17분입니다. 근데 1분 만에 펌프펀 출신이죠. 1분 만에 펌프펀에서 모집이 됐다. 이 의미가 뭘까요? 활동에서 이걸 시간을 역순으로 보시면은 1분 만에 모집이 됐다라는 거는, 자, 이 개발자가 그냥 1분 만에 토큰을 다 사가지고 그거를 레이디움에 본딩을 시켰다, 마이그레이션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토큰의 소유주가 그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결론적으로 거의 다 나빠요. 예,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매매로 차익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이제 트레이더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카발이라고 부르죠. 작전 세력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올려줘요. 보셨다시피, 자, 펌프펀에서 이렇게 런칭을 하고 1분 만에 본딩이 돼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이 돼가지고 레이디움에 상장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1분 만에 거의 뭐 1M을 찍고 왔습니다. 좋은 토큰일까요? 나쁜 토큰일까요? 누군가에겐 좋은 토큰이고 누군가에겐 나쁜 토큰이겠죠.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굉장히 노래를 부르면서 뭐 2배만 3배만 가도 팔아도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래서 카발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요거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런 토큰들은 아까 제가 홀더들이
거의 다 개발자의 계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분간하기가 초보분들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분산할 때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안 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스나이퍼라도 떠 있으면 이거 개발자 지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 모르겠다 라는 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유심히 많이 보는 것들은 이 솔 잔액입니다. 네. 보통 소유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은 토큰도, 한 계정의 소유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7% 있는 토큰은 저는 그냥 대부분 안 사는 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솔 잔액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금액, 지금 이거는 많진 않아요. 네, 이 금액을 0.0, 이 계정은 0.029솔이 지갑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지갑도 0.029솔이고, 이것도 0.029솔, 이것도 0.028. 좀 비슷하죠. 지금 이미 러거를 한 차례 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정을 팔았을 겁니다.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계정, 이제 2차 러거를 치려고 남아있는 계정의 솔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것도 저는 개발자의 부지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간이 아니라 매수한 마켓캡을 보면은 뭐 19K, 15K, 18K, 뭐 굉장히 낮은 시장 마켓캡에서 매수를 한 번씩만 했죠. 그리고서는 거의 동일한 시간이죠. 28분 전이니까요. 네, 같은 시간에 했네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은 지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것만 합쳐도 거의 5, 6, 8% 정도 되기 때문에, 8%가 좀 안 되네요.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지갑이, 개발자의 지갑이라서 이 토큰은 아직도 200K까지 떨어졌지만 살만한 토큰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오를 수 있어요. 잠깐 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절벽을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볼만한 거는, 저는 활동 내역에서 항상 좀 시간 역순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GMGN이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보여주는데, 하도 사이트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한 100개 정도 거래 내역으로 제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최초의 토큰 생성자가 만든 시간이 30분 전이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쭉쭉쭉쭉 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보냐면 이 초반에 샀던 계정들이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를 저는 조금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팔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냥 아까 0.0이고 남아있던 계정인 것 같은데, 그런 계정들이 안 팔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한 방에 크게 하락빔을 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보통 펌프펀에서 샀던 그런 지갑들이 다 팔아야지 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것도 요새는 하도 영악해져 가지고 펌프펀에서 샀던 것도 한번 지갑 가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1분 만에 다 샀지만 이 타이밍에 지갑 가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런칭 하자마자 이거 얘네가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 개발자 측에서. 그래서 여기서 쭉 사가지고 올린 다음에 처음에 샀던 지갑들 쭉 팔아갖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갑 가리를 한번 해서 새로운 지갑처럼 보이는 지갑이 홀더 상위에 올 수 있게, 네, 그렇게 세팅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요 타이밍에 털리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지갑 가리에 많이 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레이디움에 상장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 레이디움에 상장했을 때 변동성 플러스 개발자가 지갑 가리하는 타이밍 플러스, 그게 모든 게 1분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거래를 잘 안 하시는 게 그냥 모험입니다. 모험, 도박이고, 이 타이밍에 사시는 거는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5분까지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것들 중에 대다수는
5분까지는 지켜보셔도 가격에 크게 막 변동은 없어요. 이게 대세 상승을 이루느냐 대세 하락을 이루느냐가 5분 안에 큰 뭐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말단 핫다들 작업하는 그런 핫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예, 그런 작업 치는 사람 중에서 그냥 조금 먹고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발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뭐 레이디온 가자마자 바로 1분 봉에 솟았다가 바로 2분 봉부터 내리 꽂아서 그냥 러그 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그냥 완전 핫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래도 조금 친다라는 그런 작업팀들이 할 때 보면은 요런 구도 1M에서 러그 치는 구도가 대부분이고, 1M이나 그래도 500K 정도까지는 올리고 러그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 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토큰을 구매할 때 그리고 꼭 보는 사이트가 덱스 스크리너입니다. 덱스 스크리너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 토큰의 소셜 정보 업데이트,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덱스 스크리너에. 그래서 대부분의 토큰들이 자신들의 소셜을 공개할 때 덱스 스크리너에 299불을 지불하고 자신들의 소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그 왜 이제 그게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 펌프펀에서도 등록이 가능한데, 펌프펀 같은 경우에 그냥 생성할 때 자기네들 뭐 제대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식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덱스 스크리너는 299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난으로 뭐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덱스 스크리너에서 이게 소셜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첫 번째고, 근데 요거는 조금 드릴 말씀이 조금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딩을 보기 위한 용도로 덱스 스크리너에 접속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트렌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위에 어떤 토큰들이 위치해 있고 지금 어떤 토큰들이 인기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토큰들이 좀 비용을 써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덱스 스크리너에 접속을 하는데, 이 덱스 스크리너의 그 트렌딩이 최근에 좀 많이 깨졌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몇 개월 전부터 좀 깨진 게, 이 노란색,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번개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토큰은 주황색인데 얘는 하얀색이죠. 이게 4,000불 정도를 내면은 이 토큰을 주황색으로 좀 색깔을 변경해 주면서 여기에 번개 표시하면서 5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요거처럼요. 근데 요게 이제 덱스 스크리너 상위에 노출을 좀 해줄 수 있게 가산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토큰 색깔도 특이하게 만들어주고 옆에 500이라는 숫자를 써주고, 그리고 이런 트렌딩 상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덱스 스크린의 상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좀 인기가 덜한 토큰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렌딩이 최근에는 좀 뭐 못 믿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덱스 스크리너만한 그런 트렌딩 사이트는 드물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어플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문샷이었나? 네, 그게 나왔죠. 근데 저는 그거는 잘 안 써서 어쨌든 덱스 스크리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기능 때문에 덱스 스크리너를 쓰는데, 이 덱스 스크리너의 취약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덱스 스크리너는 아무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 토큰이나 한번 집어볼까요? 덱스 스크리너, 그러니까 아무나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까 299불을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소셜을 등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99불을 개발자가 당연히 써야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덱스 스크리너 소셜 업데이트가 안 된 토큰입니다. 소셜 정보가 없죠. 근데 또 희한하게 이거 50포인트는 누가 결제를 했네요. 특이하네요. 어쨌든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사기꾼이 등장을 해서 이거 왜 아무도 신청 안 했지? 이거에다가 내거 네, 여기 업데이트 토큰 인포에 들어가셔서 아무나 299불을 내면은 이 토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덱스 스크리너 입장에서는 누가 299불이나 내고 일부러 토큰 업데이트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은 상상 이상이고 사기꾼들은 더욱 대담하죠. 그래서 잘 나가는 토큰들의 이 덱스 스크리너 이 소셜을
미리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기꾼들 링크로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네, 어떻게 사기꾼들 걸로 업데이트를 되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건 예시입니다. 이 토큰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웹사이트, 트위터, 텔레그램 뭐 이렇게 보통 하진 않는데 텔레그램 하나만 띡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 안에 텔레그램 링크를 세이프가드 스캠 링크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이프가드 해킹 관련은 뭐 제 다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사기꾼들 링크로 업데이트를 해서 해킹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요거 링크 들어갈 때는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덱스 스크리너에서 조금 바꿔야겠죠, 이런 부분을. 근데 좀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개발자가 러그 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티가 인수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제한을 두게 되면은 커뮤니티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네, 뭐 주인 인증을 하라 그러면, 개발자 인증을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약간 걸려서 덱스 스크리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소셜을 체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트위터 제대로 되어 있고, 또 텔레그램도 활발한지 요거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최근에는 약간 게을러진 탓인지 잘 보진 않아요. 예, 잘 보진 않는데 잘못된 거죠. 예, 그래도 꼭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저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체크하셔서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를 조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오늘 세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토큰의 런칭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직상장인지 펌프펀인지 뭐 문샷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인기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 런칭 방식에 따라서 러그 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토큰의 뭐 예를 들어 번들, 스나이핑이라고 하죠. 스나이핑, 그리고 홀더의 구성, 홀더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홀더의 뭐 솔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게 개발자의 부지갑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또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소셜, 이렇게 소셜이 덱스 스크린에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셜이 진짠지까지도 검증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저는 이제 내러티브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요건 이제 약간 자기 경험이나 짬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오래 있어야지만, 이게 갈 내러티브구나, 아니면 이 내러티브는 너무 반복적이고 한 몇 개월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관련된 그 회사명, 예를 들어 삼성, 인텔 뭐 이런 주식에 관련된 것, 회사랑 관련된 거라고 하죠. 회사와 관련된 티커의 그런 밈들이 유행하는 그게 왔어요, 만약에 오늘. 근데 이것들은 주구장창 예전에 한번 써먹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이거 좀 신박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밈 시장에서 얼마 안 있던 분들이에요. 이거 예전에 주구장창 막 엄청 막 바퀴 돌려가지고 다 이미 털어먹고 이미 거덜 완전 거덜냈던 그런 토큰 내러티브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크게 유행할 수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뭐 삼성이 전격적으로 스타게이트에 합류해가지고 나는 스타게이트의 별이 될 거야, 삼성 전격 발표, 이러면 삼성 티커가 오늘은 유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별 소식도 없고 뜨뜻미지근한 건데 갑자기 뭐 몇 개, 삼성, 뭐 인텔, 뭐 트위터 이런 것들 이름이 주구장창 조금씩 나와가지고 조금 거래량이 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접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러티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러티브까지도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그럼 총 4가지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구매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네, 쉬울까요?
네, 쉽지 않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다는 거. 저한테도 쉽지 않은 거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이런 거를 다 잘해가지고 맨날 딴다. 그러면은 제 방법이 맞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땄다 이렇다 하는 와중인데 그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장착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가 뭘 어떤 매매를 잘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일단 매매하지 마시고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자기가 자신이 없는데 자기 소중한 돈 지금 뭐 매매하시면 안 되죠.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매매에 좀 확신이 섰을 때, 아, 이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기는 죄송하지만 최근에 약간 저랑 연락이 두절된 분 중에 한 분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도 되게 초보인데 굉장히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잘 되시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론은 잘 됐는지 연락이 끊겨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잘 되셨을 겁니다. 왜냐면 질문을 하시는 게 그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처음 질문은 뭐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CA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면 나중에는 이 자금의 이동이 어디로 이동하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런칭을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라는 경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체인 분석을 하는 게. 그래서 왜 어렵다기보다도 귀찮고 신경 쓸 게 많고 계속 봐야 되고 약간 집요한 면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자기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매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분은 거기에 이제 특화가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들 상태만 보고도 아, 자금이 이렇게 가갖고 얘가 이거 한 번 더 런칭 하겠구나 라고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다른 분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온체인 분석에서 약간 상담을 했었는데, 이 온체인 분석이라는 거는 뭐 자금 흐름의 이동을 추적하는 온체인 분석도 있을 수 있고, 뭐 스마트 지갑들을 거래를 추적해서 하는 온체인 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약간 추적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 만약에 10밀짜리, 10M짜리 런칭한 토큰이 있다 그러면 뭐 그 개발자 계정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오는 부지갑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갑들의 그런 계정들의 자금 이동을 많이 추적을 해가지고 아, 다음에도 얘는 또 런칭을 하겠구나, 이런 류의 추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기가 없으면요 그냥 운빨 도박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하나의 예였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덱스페이 매매법이 저만의 무기였었고, 뭐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뭐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뭐안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약간 경쟁자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저도 너무 뭐 1년 동안 금매매를 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매매는 안 하지만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자기만의 특화된 매매법이 있어야지만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분명히 대박은 터집니다. 예, 자기가 못 먹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던 와중에 자기한테 우연치 않게 행운으로 100배, 1000배짜리가 분명히 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틀리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님 말이 다 맞고요. 네. 장난이고요. 근데 진심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좀 길게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는 분들만 보시죠. 항상 좀 너무 길게 하고 요약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도움이 좀 되시는 분들한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